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2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갔던 우리말, 그리고 말의 바탕을 둔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인국지로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면 이제 뭐 가마솥 곰탕, 가야와 경쟁하다,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건 주로 어원과 관련된 말들이고요. 저는 이제 문화의 인국지를 다룰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말, 옛날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낱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 그건 아마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사람이 낱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역, 니은부터 아야, 의어, 이런 우리의 그 한글 구성 요소들, 아마 다른 나라 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우리가 말로서, 낱말로서 지정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 숫자가 항상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가마솥, 곰탕, 요거는 어원이 같은 거죠. 그리고 가야와는 의미가 같죠. 금다라는 쪽으로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데 가마솥과 곰탕은 원래 우리 토종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언어 포함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있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인류 문명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났잖아요.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다양하죠. 북구에 가면 노랑머리에 파란 눈, 멜라닌 색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즉 멜라닌 색소라는 것은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머리가 꼬불꼬불꼬불해서 머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약한 곳으로 가면 머리가 다 풀려요. 색깔도 빠지고. 자, 그것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만 년 만에 인종의 그 분화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에 국한돼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게 뭐 단일 민족이다. 우리 순수성이다. 근데 이런 건 따지고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식민사관,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 식민사관의 본뿌리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온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제일 약해졌을 때가 조선시대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우리 역사 최초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우리는 중국의 스스로 속국이라 임을 인정했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범위, 그리고 문화의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고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식민사관을 했고, 그 식민사관이 해쳐져서 재조립되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앉아서 일본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우리를 한 패키지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눌러앉게 만들었죠. 그래서 청소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 한 5, 600년간 우리한테 더 씌워졌던 어떤 프레임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는 좀 깨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죠, 뭐.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이 나는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막 가봅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고마신사. 이게 아마 KBS 무슨 역사 스페셜에서 나온 것 같은데, KBS 역사 스페셜에서 상당히, 지금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기존 역사학계의 주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실었어요. 이때가 주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정권의 부침이 심해요. 다른 내용을 보면은. 자, 그때 많은 것들이 에너지가 분출되어 왔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 바탕 위에 우리 한류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감히 봅니다.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우리 경제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세상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거든요. 종교는 종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념은 이념대로.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탐구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다 요긴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끝나기 전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자, 일본에서는 고구려 신사라고 적어놓고 고마 신사라고 읽는다. 예. 자, 이게 뭐냐?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 고마였다는 겁니다. 예. 고마는 뭐냐? 고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도 자기들의 도성을 고마라고 불렀다. 왜?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원래 부여에서 사실은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부여 후손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라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백제, 고려지만 고리라고 읽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자기들끼리는 그냥 고마라고 불렀다. 나라도 고마, 수도도 고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저기 사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부여, 예, 부여도 사실은 만주에 있던 나라잖아요. 고구려와 저기 백제 뿌리, 예, 그것을 소부여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소부여다. 그리고 성왕 때인가? 자기들의 백제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뛰어오르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백제에서 뭘로 바꿉니까, 여러분? 네, 남부여로 바꿔요. 남부여. 남쪽으로 내려온 부여다 이거예요. 그만큼 부여에 대한 자존심이 셌죠. 자신들의 성씨도 부여씨였죠. 네. 그런데 사비성이라고 그래요, 부여를. 예. 근데 사비를 보면은 지금도 그지 지명이 남아 있어요. 소불이라고. 소불이. 작은 부여예요. 작은 부여, 소부여. 네, 이게 리자도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죠. 우리 동리할 때 리자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예. 소불이의 줄임말이 사비다. 그걸 한자로 차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여를 불이라고 읽었겠다. 이것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나라는 뿌리가 하나로 같고 거기는 곰을 신성시했다. 자기 도성 이름을 곰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곰이 또 일본어 가서는 또 가미가 되죠. 가미가 돼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고구려라고 적어놓고 가미라고 있잖아요. 백제라고 적어놓고 쿠다라라고 읽고 큰 나라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부여는 한자로 적게 적혀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음을 한 건데 제가 봤을 고려인데 사실은 고리라고 옛날 고구려들 고려라고도 했고 실제로는 고리였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 보시죠. 원래 이게 고리는 골에서 왔다. 홀, 미추홀 할 때 홀. 홀에 대한 홀 지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기. 그래서 부여도 사실은 불이라고 했을 것이다. 왜? 소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명에 남아 있잖아요. 예, 여자죠. 고려자로 여자죠.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리로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불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브리아트족이 있잖아요. 정말 바이클 호수변에. 그래서 불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고리가 골에서 왔다면 불이는 불에서 왔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불을 하면 벌과 비슷하다. 근데 지명에 많이 남아있죠.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죠.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설아불이잖아요. 설아불.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서울이 됐잖아요. 지금 울이에요. 벌이 울이 된 거예요. 네. 불이 벌이 된 것은 쉬워요. 그래서 저거는 현재 벌판이라는 단어로 남아있죠. 우리한테는 친숙하게는 벌판. 그리고 불건할 때, 예, 그거하고 어원이 겹친다고 봅니다. 불건은 또 뭐와 일맥상통하느냐? 발건과 일맥상통해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 예. 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보면 구글 지도에 발칸반도하고 터키, 즉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온 건데,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앙카라는 알 더하기 카라죠. 알 신성한, 우리 알맞다, 아름답다, 알다. 오늘도 좀 나올 겁니다. 알이랑이에서 알이랑이잖아요. 그 알이 이 알이고, 지금도 무슬림 저기 중동에서는 모든 지명에 알자가 붙이는 그 알에 초창기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카라는 검은색이다. 북쪽의 색깔이고 신비로운 색깔이고 현명한 색깔이죠. 제사장의 색깔이죠. 가장 위대한 색깔이고, 우리도 그래서 귀신들이 검은 옷을 입습니다. 특히 저승사자 생각해 보세요. 북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기 흑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터키에서는 카라라고 읽는다. 데니저는 바다라는 뜻이다. 흑해.
그게 우리 가야 이름하고 똑같다. 우리 가야는 가라잖아요. 아라가라 금강가라 어떤 이래저래 가라. 그리고 말 키우는 데에서 부르는 검은색 말을 가라 말이라고 그런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불과리야. 신기하죠. 이게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 붉은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불자하고도 상관이 있어. 우리 불, fire. 그래서 그게 옛날 신성시대 했던 단어였다. 밝다는 단어더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전에 이 지금 불가리아가 있는 데가 뭐냐면 유럽과 지금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문명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말해도 그때는 아시아의 문명이 훨씬 셌거든요. 농경 문화도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서방으로 전달된 거잖아요. 그때 서방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때였어요. 그래서 특히 섞이는 구간에서는 말이 섞여서 나타났다는 거죠. 동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불가리아하고 이 발칸 반도잖아요. 발칸 반도 잘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붉은 반도예요. 붉은 반도. 그래서 밝은 곳이다라는 게 그 단어의 박다라는 단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그래서 빨간색도 나왔고 우리한테 와서는 벌판도 됐고 지금 우리 북다도 있고 우리는 세계의 핵심 단어를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말 얼마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자 찾아보면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 말고 또 이티오피아의 수도도 카불이죠. 큰 벌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발칸, 불칸 이런 단어는 많이 남아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그래서 예전에 뭐 무기 이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또 하나 여기 이스탄불도 쉬워요. 이거는 이스탄불은 뭡니까? 원래 이 터키족은 12세기 이곳에 정착했어요. 아나톨리아에. 그전에는 어디서 왔다고 자기들 스스로 믿느냐? 알타이 산맥에서 왔다고 믿어요. 그때는 동방권이었고 황인종이었어요. 짐작컨대는 우리 말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거기 늑대의 후손으로 자기들의 조상을 삼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를 유목민이니까 떠돌다가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아나톨리아에.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원래는 불교도였어요. 티베트 불교. 여기 정착을 하면서 여기 살게 된 건데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 한번 보세요. 이슬람의 땅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달하고 똑같은 거죠. 이슬람의 땅이고 불이다. 뭐야? 이것도 벌판이다.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앙카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흐름과 일치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수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문명이 좀 처져 있던 지중해 쪽에서 지금 유럽 쪽에서 이 동방을 바라다 봤을 때, 여기 이 터키 쪽을 바라다 봤을 때 그 지역의 명칭을 이 동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이 동네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읽었다. 그 아수르에서 아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뜻으로. 그게 우리 아사달의 아사와 일치한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침을 아사라 그러고 우리의 아침도 아사참이다. 아사달이라는 지명으로도 남았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알이 됐다. 그리고 검을 뜻하는 아신, 아친, 알친 이런 거에 어원이 됐다. 해가 뜨는 모습 번쩍번쩍 하잖아요. 위대하고 신이죠.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멋진 낱말에 전부 다 알자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 흔적이 우리까지 남아있다. 우리는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 그 흔적을 찾기만 하면 그냥 땅만 파면 막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가마솥 말씀을 드렸는데 가마솥의 핵심은 가미, 고마, 곰 이럽니다. 다. 똑같은 거죠. 금따는 뜻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금따가 뭐냐? 그래서 카라랑 경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카라랑 우리의 곰은 의미가 똑같아요. 검은색이고 신이고 귀중한 색깔이에요. 이 일치가 일어났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고차원적이긴 해요. 가마솥, 단지 검은 솥이 아니에요. 당연히 검죠, 솥이. 검지만 되게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온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온돌. 신이 품어주는 아주 넓은 그런 땅덩어리. 온돌. 온달 장군.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알타이 쪽에 지금 카잔이에요. 러시아 3대 도시 카잔. 카잔의 상징물이에요. 되게 큰 잔이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옆에 있는 큰 호수가 있어요. 큰 잔이에요. 지금 우리 잔의 모양과 똑같죠. 그 말이 우리한테도 남아있어. 잔잔. 우리는 술잔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 100인분, 1000인분 요리하는 필라프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그 동네 유명한 요리. 그 요리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마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카잔은 큰 잔이라고도 볼 수 있고 카라 잔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카라라는 단어, 즉 금따라라는 단어하고 칸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같거든요. 아사가 아침이 되기도 하고 아스가 돼서 태양이 되기도 하고 아신이 돼서 금이 되기도 하고 알라가 돼서 신이 되기도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애기지만 알라 하면. 자, 그래서 고마, 금따, 지금도 금따라는 단어 있죠. 고마, 곰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 게마, 여러분 게마고문 아시죠? 게마도 좀 고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신령한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가서는 가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구려 신사라고 적어놓고 그걸 고마 신사라고 읽을 때는 상당히 엄청나게 높게 부르는 거다. 신과 동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백제라고 적어놓고 구다라라고 있죠. 큰 나라.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카라란 말은, 가야란 말은 가야와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가야가 어떻게 들어온 가야의 갈래가 어딘지, 가야의 부인은 김수로왕의 부인은 지금 인도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 하나만 들어왔겠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허왕우. 지금도 허씨들이 있죠. 그분들이 쌍꺼풀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 집안에 여자분들이. 예. 자, 그래서 가야의 뿌리하고도 상관이 있다. 즉 가야가 저 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합천에 있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충청도에도 홍성인가 그 근처에 가면 또 가야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검은가하고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좀 지명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문화가 전래에 들어왔을 때 한 갈래가 있었다. 그래서 곰과 한번 겨뤘다. 왜? 곰과 거의 겹치거든요. 이게 용례가 곰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 말이다. 가야는 그 당시 수입된 카라는 수입된 말이다. 가야에 이주민들이 왔을 때, 그것도 북쪽 민족이거든요.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와서 터전을 잡을 때 백제와는 분명히 다른 지금의,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존재들이잖아요. 그걸로 컸잖아요. 철로. 예. 백제에 있는 그 전남은 원래부터 뭐 고인들도 많고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죠. 그렇지만 가야가 새로 형성됐다는 것은 새로운 문명이 유입됐고, 그 문명의 유입에는 인도의 영향도 있고 북쪽의 영향도 있고 카라란 말을 가장 신성시하던 그런 존재들도 같이 들어왔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곰이란 말을 쓰고 있었다. 카라라는 용도로. 그 두 마리 격돌했다. 흔적을 좀 남겼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 이거에 보면은 얼마 전에 썼던 건데, 이게 뭐 이제 신전이 나오고 여신이 나왔다. 이 의미가 엄청나게 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신이 여자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네, 그때 여성 모계 사회 위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신의 전통이 있는 문화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는 다 남자 위주의 문화잖아요. 종교잖아요. 그 이전의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외래 수입 문화라고 저는 보는 거고, 여기에 곰 관련된 유물들을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요 골라둔 다큐에서는 이 여자가, 이 여신이 곰 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문화의 융합이에요. 예, 당군 신화를 결부시켜 보세요. 이 홍산 문화하고 당군 문화의 뿌리잖아요. 당군 고조선의 뿌리잖아요. 유입된 문명과 토착 문명도 보면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과 곰을 섬기던 부족이 경쟁을 해서 곰을 섬기던 부족이 선택이 돼서 우리 고조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입된 문화하고. 그래서 저 신은 유입된 문화가, 여신은 유입된 문화가 가지고 온 것이고, 곰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다. 예. 그리고 그때 이미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고 사회가 분화됐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원전 4,000년, 지금도 6,000년 전에 농사를 지었어요. 아마 탄화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공업자가 따로 있었어요. 옥공예 같은 걸 봤을 때. 예, 그때 용의 흔적이 이미 나왔었고,
자, 이런 것들이 융합된 거예요. 좀 전에 카잔도 보시면은 카페에 용의 상징이 있었거든요. 물과 용이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래서 곰이라는 단어와 가야라는 단어가 한판 붙었다. 아, 곰은 토착 문화였다. 이미 홍산 문화에서 나타났던. 그렇지만 그 뒤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새로운 이주 집단이 와서 가야의 틀을 잡았을 때 가야란 말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가야, 그들의 진산도 가야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흔적이 여기저기 남았다 우리말에. 그렇지만 곰만큼 세지는 못했다. 즉 우리 이 땅에 뿌리를 잡고 있었던 그들도 예전에 어떤 다른 문화를 또 받았었겠죠. 그래서 이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1파, 2파, 3파, 복합파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유의 넘버원이 아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잘 융화해서 우리 것으로 재창조해내느냐,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죠. 예. 지금 우리가 그걸 되살리게 될 때가 됐죠. 조선시대, 일제시대 하면서 5, 600년 동안 우리는 그 기억을 전부 다 거세당했어요. 그런 상상력을 다 거세당했어요. 이게 되살리는 거죠. 예. 자, 발해라는 나라 아시죠? 북계. 요즘은 남북국 시대 이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 발해자를 보면 발자도 저게 뭐 바다 발이고 바다 해자인데 사실 발해가 생긴 데를 보면 바다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음을 차음한 건데 핵심은 이 발해만이 있다는 거죠. 발해만을 감싸고 있지 않아요. 이 지도가 이 지도에는 발해만은 우리 주인공이 아니에요. 발해만은 지금 핵심이 텐진하고 베이징 고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마지막 왕금성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고구려가 고토를 회복한다 했을 때 치고 나갔던 것도 그쪽이에요. 즉 거기가 우리의 본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고토 회복이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발해가 발해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토 회복이라는 것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발해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발해가 그럼 뜻이 뭐야? 또 쉽죠. 밝은 해죠. 밝은 해. 예, 이겁니다. 밝은, 원래 이름은 밝은 알이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유입된 문명과 원래 토착 문명의 낱말로서의 경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 쓰던 말은 해예요. 해는 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빛이 희다고 생각했어요. 희다고. 그런데 이걸 유입되어 온 문명은 해를 붓다고 생각했어요. 붓다고. 그래서 불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박다로 변한 거예요. 박다가 오면 박다는 환한 거니까 희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타입이 된 거예요. 지금 원래 박다라는 단어는 지금 밖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밝은 해라고 했는데, 원래는 밝은 알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밝은 알이라고 됐는데, 밝은 알이 바달이 됐죠. 우리 바다의 고어입니다. 그게 결국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밝은 해에서 바달이 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같은 곳을 지칭하는데 의미가 같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 그 이전에는 이것을 밝은 알이라고 불렀고, 알 또한 해고 신이잖아요. 이거 유입된 문명이고, 그 다음 시기를 거쳐서 부여 지나고 고려 지나고 발해까지 왔을 때는 해가 알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뜻할 때는 이제 해를 쓰게 된 거예요. 알은 다른 용도로 부여를 받았어요. 사라지지 절대 않았죠. 아주 강력한 단어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해는 해가 된 거예요. 일본도 희라고 그러잖아요. 해를.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밝은 해라는 것을. 그러면 정말로 멋진 국명이다. 나라 이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밝은 해. 예. 자, 이거 볼까요? 이게 각골문에 보면은 해를 날일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큰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거 여러분 바로 짐작하시겠죠. 예. 이걸 보고 초창기 우리 문명의 주도자들은 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태양을 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동그란 것의 의미예요. 알이라는 것은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모양. 그리고 붓다. 붉은색.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날일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날일자를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알과 해라는 말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가 낙찰이 됐고, 날일자죠. 날일이 뭡니까? 날짜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오늘에서 온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왔습니까? 온 알이에요. 온 세상 할 때 그 온과 알, 즉 이때는 태양을 뜻하지. 오늘 하루죠. 태양이라는 단어를 오늘 데이로 쓰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온 알이에요. 예, 소중한 하루 이 뜻이에요. 거기서 오늘 떼버리니까 날이 따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알이죠, 그러니까. 네. 자, 일본의 국기죠. 히노마루고 이게 보니까 속칭으로 되어 있고 공식 명칭 일장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니쇼키 뭐 요 정도 읽을 것 같은데 공식 명칭은 이게 속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위키는 보니까 한자로 일환이라고 적어요. 일은 희노, 희예요. 희 뒤에 노자가 지금 빠진 거거든. 희 우리 해하고 발음 똑같잖아요. 희 우리는 알이라고 읽기도 했다는 거고. 즉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을 우리는 크게 봤다는, 수평선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바다라는 호칭이 나온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는. 그래서 수평선에 떠오르는 해가 엄청나게 인상적이겠다.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자거든요. 환. 예,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국기 명칭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일도 사실 동그라다에서 나온 거예요. 환도 동그라다예요. 동글동글이에요, 지금. 해만 있어요, 해만. 예. 그런데 자기들이 속칭으로 읽을 때는 히노마루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국기의 명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노마루. 우리는 이해가 돼요. 환하고 마루하고 일치가 되느냐? 안 된다. 예. 동그란 해? 해가 동그랗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자, 여러분 모루 아실 겁니다. 모루 대장간에 있는 거 이렇게 두드릴 때 쓰는 모루죠. 모루가 왜 모루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 솟아 있고 일하기 편하게 솟아 있고 평평해요. 이것은 뭐냐? 마루예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마루인데 모양이 비슷한데 똑같은 말 쓸 수 없으니까 모루라고 적은 거예요. 예. 또 비슷한 말이 뭡니까? 머리예요. 머리에 비슷한 말은 또 뭡니까? 메리예요. 메리 뒤에 옛날에 높임말인 고자를 붙이면 메리고, 마리고, 마고가 되는 거죠. 마가 되는 거고, 뒤에 님자를 붙이면 마님이 되는 거고, 상간마마, 대간마님, 남녀 구분 없이 다 써요. 그게 홍산문명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라고 저는 감히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마루, 마루는 뭐냐? 재단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성한 곳이고 하늘에 뭔가를 바칠 수 있는 판판한 곳을 전부 다 마루라고 한다. 때에 따라서 모루라고 하고, 옛날 집에도 마루가 있었죠. 강아지가 올라오면 혼나는 곳이 마루입니다. 우리도 신발 반드시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루라는 명칭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노 마루예요. 우리 해의 마루예요. 즉 날일자의 각골문이랑 똑같아요. 수평선을 마루라고 보는 거예요. 산마루도 똑같죠. 산마루 해가 뜨면은 그 모습이나 수평선에 해가 뜨면 그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노마루. 일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환이라고 하잖아요. 동그랗다고. 환약할 때 환이죠. 옛날 한약을 으깨 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걸 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다 돼요. 일본 사람들은 오류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디서 차용했다라, 그리고 짜집게 했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상징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자, 우리를 보면은 북한에 보면 검은 모루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석기 시대 문명의 유적이에요. 예전에 서양에서는, 한국에서는 구석기 문명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게 뭔 대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같은 곳에서는 구석기 문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평양 쪽에 하나 있고 우리도 지금 연천에 하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양무가 됐는데 이런 문화나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우위에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서구 문명이 약간 문화적 제국주의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종교적 제국주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기 멍칭이 오른쪽 사진 잠깐 보이시죠? 검은 모루라는 거예요. 검은 모루. 즉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산의 모양이 모루랑 비슷하게 생겼다. 대신 또 검은 자가 붙었어요. 이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모루다. 딱 제사상이다. 예, 우리 제법 멋있게 가꾼 무덤에 가면 앞에 재단을 까만색 돌로 한 곳이 이렇게 있어요. 비석도 까만색이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걸 닮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흙울이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컴컴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우자가 모서리 우자인가 그래요. 그렇게 이 명칭을 붙이는데 그 해석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그게 이제 동굴이 발견됐고 동굴에서 구석기 문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검은 마루. 일본의 국기는 해마루. 우리 지금 해마루 명칭 찾으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마루라는 명칭 치면. 그거랑 히노마루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일본 사람 이해도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고요. 그래서 옛날 태권브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 마루치 아라치 좋죠. 마루가 이거 마루죠. 치는 사람이죠. 아라는 알이죠. 네, 알. 아까 밝은 알 할 때 아라치. 예. 그래서 마루치 아라치 그런데 이게 우리 동양적인 느낌하고 보면은 성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아라가 태양이죠. 기본적으로는. 태양이면 양이에요. 음양오행에서 보면 당연히 양이기 때문에 저거는 남자 이름이 적절하다고 봐서요. 예. 그리고 마루는 말이랑 같은 일치되는 말이거든요. 여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기가 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남자 이름이 아라가 되고 여자의 이름이 마루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최치원의 낭낭비 성문에 나오는 건데 풍류란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여기는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만 이 말이 저는 갈수록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그 향찰이나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풍은 바람이다 당시에도 바자로 읽어야 된다. 류는 뭐냐? 뒤에가 리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조선이 아침 조잖아요. 아사다. 선은 뭐냐? 뒤에가 시옷으로 끝난다. 그래서 아사라는 뜻이죠. 아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도를 아우르는 옛날부터 지내져 내려오는 도가 있었다. 그 도의 이름이 풍류다. 이렇게 돼 있겠죠. 지원이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 밑에 리얼로 끝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밝음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우리한테 당군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담은 거기 보면 그 전에 무슨 다른 나라 거쳐서 이제 고조선대 오는데 근데 진행해온 방식이 뭐냐면은 동쪽 해 뜨는 방향으로 계속 왔어요. 해 뜨는 동쪽으로 밝음을 쫓아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밝음의 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에서 이야기한 홍익 인간 제세 유화가 그것을 이론의 이름을 붙이자면은 밝다의 이론이다. 밝음의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처음 봤을 현재의 발해만 그 바다 서해를 밝은 해라고 이름 지었다. 가장 소중한 이름을 그때 붙여준 것이다. 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살자. 이제 여기 정착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지에 토착 부족하고 결합을 했다. 공을 숨기던 부족이었다. 그래서 여기 눌러앉기로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도가 밝음의 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풍류라는 것은 그 발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이다. 서라벌, 불가리아, 발칸반도 붉은색, 밝은색 그 불자 말입니다. 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밝은 해. 예, 우리는 그걸 해라고 불렀었지요. 자, 그런 과거에 수천 년, 만 년 정도 전에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거고, 예전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던 건데, 캄차카 아시죠? 캄차카 반도에 가면은 이런 장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성이랑 되게 뿌리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쭉 말씀드립니다만은 건너온 말 알, 우리 고유의 말로 바지는 해, 예. 또 건너온 말 카라, 우리 고유의 말 고마, 그런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 건너온 문명도 상당히 훌륭한 문명이었지만 우리 토착계의 문화도 상당했다. 힘겨루기를 엄청나게 했다. 그 결과적으로 거기서 좋아하고 뭐 경쟁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문화의 폭, 말에서만 나타나는 문화의 폭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넓어졌다. 표현력이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그래서 한글은 쉽지만 한국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성 밑에서 고시대를 해요. 고시대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시대라고 말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봐서. 형식이 똑같아요. 우리 제사 지내고 나서 옛날에 집 밖에, 대문 밖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은 적 어릴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지금도 고시를 하는 데 있더라고요.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자, 또 하나 볼까요? 신석기 문명의 상징이죠. 빗살무늬 토기 분포도를 보세요. 예, 한반도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TV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크게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푸틴이 북한을 오는 이유고, 바이든과 푸틴이 화해를 하면은 우크라이나전을 종결시키고 가자전을 종결했을 때 전 세계에 지금 에너지를 한 번 더 펌퍼지를 해줄 수 있는 곳, 다극화 시대로 가는 그 핵심이 루트가 경로가 이 경로랑 똑같아요. 예, 유라시아 고속도로예요. 이게 한반도는 절묘하죠. 예. 딴 데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한반도에 딱 정착한 거예요. 자, 이거는 고조선 오기 전이에요. 그죠? 우리 단군 세력이 오기 전에 단군이 왔을 때도 딱 보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바레만 이게 정말 좋네. 저기 포함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고조선 문화가 청동기 문화 정도로 갖고 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석기 문화 시절에도 우리는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그 당시 유라시아 대륙 거쳐서 선택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그게 고조선의 영향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고인돌, 전 세계의 50~60%의 고인돌이 우리 한반도와 우리 옛날 고조선 영역이 있어요. 그럼 60%, 70%까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단군 세력이 오기 전에 이게 그만큼 토착 세력이 대단했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낱말로만 보더라도 그들은 엄청난 전투를 벌였다. 만만치 않았다 서로 간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때 인종적으로도 이렇게 섞였다. 멀리서 온 종족은 숫자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거치면서 왔겠죠. 그래서 그쪽의 종족하고 동화됐다가 주류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할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의 말, 그들의 피, DNA,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문화가 따라왔겠지만, 그들의 남은 사람들은 다시 과거 형태로 돌아갔죠. 네. 그리고 우리 만주 쪽으로 와서는 그게 말갈이든 뭐 거란이든 뭐 몽골이든 여진이든 만주족이든 그런 과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류에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주류에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주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나가서 그들의 뿌리로 살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경로를 따라서 청동기 문명, 우리 단군의 세력도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한반도다. 왜 중국 대륙으로 안 가고 한반도로 내려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서 이걸 뭐 우리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가 딱 맺혀서 방울로 딱 떨어지기 위해 준비한 곳, 그런 곳이에요. 기가 모인 곳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한반도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사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고, 이걸 이제 고조선의 상징물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의 또 묘 체계, 적성묘 같은 것도 그런 건 산둥반도까지 포함해서 많이 바뀌어요. 근데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저걸로 칼싸움을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자, 저기 있는 곳은 그만큼 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만약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연맹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그 큰 고조선에서 지역에
연맹세잖아요. 엄청나게 큰 땅이죠. 옛날식으로 다스리기에는. 거기에 어떤 상징으로서 주는 거죠. 너는 내 권력을 네가 일부 받아가라. 예.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당시에 우리 한반도 남쪽보다는 고조선에 탄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주 지역, 즉 발해만 유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가 고조선의 핵심 근거지다. 이걸 보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양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조양 저 근처가 그 홍산 문화가 유적이 대거 발견된 곳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조선의 초기 문명이 저기 있었다. 고조선이 망할 때는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망가질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자연재해와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조양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과 더불어 보면은 더 심정이 가는 거죠. 아침 조자죠. 예, 볕 양자죠. 햇빛이 아침에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에요. 양자 돌리면 제법 있어요. 심양, 요양도 있고 우리 평양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포를 보세요. 예, 조양, 아사죠. 양, 해가 잘 비치는 곳이죠. 그 당시 많이 쓰고 있던 달 명칭. 달은 땅이죠. 햇살 잘 드는 아침의 땅, 아침의 땅이 아사다리. 조선이죠, 바로. 조선. 네, 아사다리 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 말만 가지고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조선시대부터 일제 침략기까지, 일제 식민지 살해할 때까지 한 500년간은, 5, 600년간은 우리가 찌그러져 살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최대의 암흑기였다. 그 빛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아주 화끈하게 세상에 흐른 것만 물려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좀 길어졌네요. 네.